그뿐만이 아닙니다. 심각한 이 공무원들의 기강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. 자, 병원 진단서 한 건으로 8년간 100일 이상 셀프 병가 및 무단 결근, 70차례 그러고서 해외여행 갔다. 성관이 사무국장 A씨입니다. 진단서 한 건으로 이게 가능해요? 8년간 100일 이상 셀프 병가 및 무단 결근, 그리고서 어디 갔나 봤더니 해외여행 70차례. 진단서 한 건으로. 이거는 소위 나이롱 환자들도 이렇게 못하는데. 옛날에 그 교통사고 비슷하게 내서 병원이랑 그 아삼육 관계인 병원 가서 짬짬이해서 진단서 허위 발급받아서 보험 사기 치던 분들 많았잖아요. 그런 분들도 이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. 진단서 한 건만으로 100일 이상 셀프 병가 및 무단 결근하고 70차례 해외여행 갔다. 만약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기강회의로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아니라면 저 사무국장은 마땅한 해명을, 그리고 그 해명 근거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맞다면 심각한 기강회의입니다. B씨 성관이 직원은 로스쿨 재학으로 휴직을 했어요. 이 휴직 사유가 돼요? 복직 이후에도 근무 시간에 로스쿨을 다녔다고 합니다. 저 김영주 의원님, 네. 서울시 부시장 계시잖아요. 서울시 부시장으로 계실 때 만약에 서울시 직원이, 공무원이 아주 부시장님, 부시장실에 있는 직원이, 부시장님 제가 이제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 로스쿨에 다녀야 돼서 서울시에는 출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. 휴직 처리 좀 해주십시오. 휴직이 안 되면 로스쿨 다니는 날에는 출근을 좀 안 하겠습니다. 부시장님 좀 결재 좀 해주십시오. 불가능하죠. 그만둬라 이러죠. 예, 그만두라 그러죠. 그러니까 왜 김세한 사무총장이 나쁜 사람이냐면 알아서 하더라도 알고 채용하게 되면 부하 직원이 이런 행태를 보였을 때 아무도 제재를 못하게 됩니다. 로스쿨 다닌다고 이런 할 때. 일들이 생기는 게 왜 생겼겠습니까? 누구 백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야, 저 세자야. 근데 이번에 만약에 중앙선관위로 가기로 됐는데 안 간 사람은 예, 그걸 제대로 지킨 사람이죠. 너 똑바로 해. 그렇죠. 그 얘기하다가 지킨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그 김세환 사무총장이 뭘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. 그렇게 알고 채용을 할 경우에는 자기보다 상전이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. 예.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 쓰레기통 버리는 것도 야 내가 할게 이렇게 된다고요. 아, 그래요? 자기가 승진을 해야 되니까.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신규 직원이 하는 일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다. 그거를 갖다가 황 세자한테 쓰레기통 비웠다고 승진이 안 된 경우잖아요. 지금 비유하자면 그런 예, 거다. 그런 거죠. 직원들이 눈치를 보게 된다. 네.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냐고요. 예. 뻔히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. 저렇게 뭐 병가 내고 몇백 일반 그냥 평직원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? 이미 누군가의 백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까 그게 되는. 그래서 썩은사가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? 저런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조직 전체가 썩는 거예요. 예. 썩은사가 하나가 전체 박스의 사과를 다 썩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, 정말 저분이 제대로 김세환 사무총장이 제대로 한 사람이었다면 직원들이 알아서 할 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되죠. 네. 그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. 사실 우리 아들이 작년에 회사를 취직을 했습니다. 아직도 그 회사에서 우리 아들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. 어허. 그게 정상. 그 회사가 공기업도 아닙니다. 예. 사기업인데도 브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들어왔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릅니다. 예. 그게 정상이에요. 그런데 공기관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? 참 대명천지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. 오늘 조간신문들이 강력히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. 이런 선관위에서 선거는 제대로 관리하겠냐라는 비판의 국민적 목소리도 높습니다. 사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조선일보, 선관위 그대로 둘 수 없다. 세자와 점수 빈칸, 말문이 막히는 선관위 채용 비리.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구를 내세우며 설립 6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다. 감시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끼리 특혜를 주고받으며 신의 직장을 만들었다. 이런 선관위 그대로 둘 수 없다. 서울신문, 선관위 채용 부정 1,200건. 기업이라면 이거 문 닫을 판이다.
우리나라에서 공직 채용은 공직성을 최우선시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의 국민 배신행위다 라고 기업이면 문 닫을 판이다 라고 썼습니다.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데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런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또 하나의 상처를 주게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. 지난 조국 사태에 이어 이번엔 선관위 사태입니다. 착잡하군요.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요. 어제 보도해드렸지만 이른바 친명 조직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됐습니다. 그 모임에서 김준혁 당선인에게 특강을 요청하고 양문석 당선인에게 멋지다라고 박수갈채를 보낸 모습은 보는 우리를 굉장히 씁쓸케 했습니다. 친명 색채가 더욱더 세진 민주당. 이제는 국회의장도 압박하고 있습니다.